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인터배터리 2025 프리뷰인데요. 금번 인터배터리 2025 전시의 핵심 주제는 크게 4가지: 차세대 제품, 중저가 공략, 모듈 패키징, 자, 그리고 EV 시장 외의 공략, 가령 로봇이겠죠. 자, 이런 주제로 진행될 걸로 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올해 본격 상용화될 차세대 원통형 제품, LFP, 미드니켈 등 중저가 제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이제 증가할 예정이죠. 오늘은 인터배터리 어워즈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가 LG엔솔 B-라이프 케어인데요. 배터리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죠. 전기차 오너라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상태나 수명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달라지고, 그리고 배터리의 잔존 가치, 중고차 가격, 이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도록 LG엔솔이 국내 최초 전기차 배터리 통합 진단 서비스 B-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출시는 21년에 되었고 1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배터리 자체 하드웨어 외에 디지털 세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융합해 배터리 사용이 여러 군데 쓰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다양한 삶의 라이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든 배터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화재도 나고 잘 쓰면 1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 46 시리즈 셀 라인업 4680, 4695, 46120까지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단기 및 중장기 배터리의 모멘텀은 46 시리즈죠. 여기에는 이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및 중저가 배터리 개발 동향이 꽤 많이 나올 걸로 보는데요. 46 원통형 생산 확대 시작은 25년 중반기부터 부각될 것으로 봅니다. 국내 업체의 46 시리즈 양산, 본격 양산은 LG엔솔로부터 시작되겠죠. 여기에 관련된 유관 기업들, 유관 밸류체인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46 시리즈와 더불어 CAS, Cell Array Structure Solution이라는 것을 전시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원통형 배터리 성능을 극대화하고 중요한 게 안전성을 강화한 모듈 팩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은 테슬라 사이버트럭 4680 팩이죠. 여기에는 모듈 형태가 없습니다. 좌측에 이건 2170, 1865를 이용한 테슬라의 모듈이죠. 원통형 기술은 테슬라가 대부분 리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방식이 아닌가라고 추정은 되는데요. 여기서 안전성이 추가되었다라는 건데, 여기 그림은 삼성 SDI 열 차단 솔루션입니다. 최근에 공개되었죠. 열 차단, 열 배출 관련 기술을 파우치 셀 상태에서는 넣기가 어려우니 모듈, 팩에서 구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거기에 여기 사례와 같이 안전 소재, 하부 냉각판, 이런 것들에 좀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공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 BMTS라고 하죠. B 어라운드, 배터리 어라운드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LG엔솔은 BMS에 AI 클라우드를 결합했죠. 이게 이제 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이고, 배터리의 안전, 진단, 수명 예측을 제공한다. 수명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 퀄컴 기술까지 이제 들어와 있죠. 배터리 사용 안전 진단 알고리즘을 정교화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배터리의 안전과 수명이 이제 계속 점점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다음 LG엔솔의 마지막 전력망용 ESL 그리고 소형 배터리 셀이 탑재된 로봇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림과 같은 형태일 걸로 보이는데요. 향후에는 인터배터리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곧 나올 걸로 봅니다. 삼성 SDI는 이제 구체적인 기술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템리스 디자인 적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46 시리즈가 아니고 2170입니다. 템리스 2170은 원래 여기 탭이 하나만 들어있는데요. 템리스를 적용하면 좀 다소 구조가 복잡해지고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추가 구조가 들어가다 보니 용량도 크게 하기 어렵거든요. 2170 구조에서 50A급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여기에 이제 소재들이라든지 가령 응극제, 실리콘 응극제 같은 것들 꽤 많이 첨가됐을 걸로 봅니다. 기존 제품 대비 40%의 출력이 향상된 버전입니다. 이와 유사한 게 이제 46 시리즈죠. 그만큼 삼성 SDI도 46 시리즈 생산 기술이 있다라는 거와 연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LFP 플러스 플랫폼 향 소재 및 극판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LFP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어 있고 극판 기술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정확하게 어떤 기술인지는 이제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LFP 관련해서 이 다양한 기술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번 삼성 SDI 사례는 LFP 플러스 하이니켈 믹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LFP와 NCM에 이제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자, 먼저 소재 극판 결합 외에 배터리 셀 상태에서의 결합 사례도 있습니다. 자, 먼저 CATL이 니오용 LFP 배터리와 NCM이 같이 들어가 있는 팩이 있었습니다. 자, 각각의 에너지 밀도와 저온 성능 등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버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 걸로 보고, 삼성 SDI는 소재 극판에서 이제 결합이 된 거죠. 자, 그림은 ONE라는 이제 기업인데, 여기에도 보면 한쪽이 LFP, 한쪽이 NCM, 뭐 LMO 이렇게 이제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과 같이 아예 인산철과 소재를 합성하는 방식. 자, 첫 번째가 아예 양극재를 섞는 브랜드하는 방식이죠. 자, 아니면 양극 극판을 양쪽으로 나눠서 코팅하는 방식.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세 번째가 인산철을 하고 위에 또 다른 양극재를 넣는 거. 여기에는 뭐 두께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LMO, 망간계와 믹스하는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중으로 제조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특성적으로 꽤 좋게 나와야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림의 방법은 NCM인데 위에 어떤 프로텍터 같은 보호층을 LFP로 넣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이니켈에 LFP를 코팅하는 방식. 이렇게 했을 때 뭐 실온, 상온, 수명이라든지 고온에서의 용량 이런 것들이 우수한. 자, NCM이 수명이 좀 짧다고 하면 LFP가 수명이 좀 길고, 그리고 관통 텍스트 같은데 LFP가 좀 더 안전한, 열에 강하죠. 이 부분이 좀 보완되는 등 이렇게 이중층 설계를 하면 좀 더 안전한 성능이 구현된다라는 것들이 증명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삼성 SDI는 모듈 패키징 BMS에서 각형 배터리의 셀2팩 제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현대차 기아와 삼성 SDI가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일단 로봇에서는 지금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출력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 안정된 로봇 사용에서.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도 현대차 기아의 서비스 로봇인 다리, 모베드 등을 전시할 거라고 합니다. SK온은 각형 배터리를 중시할 것 같은데요. 자, 기존의 파우치 단독 어떤 폼팩터였는데 향후 파우치 각형 원통형을 모두 생산하겠다. 자, 이것을 공개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LFP 배터리, 그 다음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 그리고 CTP 기술이 적용된 S팩 플러스도 전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BMS 설계에서 배터리 모니터링을 무선으로 하는 뷰선 전송 BMS를 소개하고, 최근 SK M무브와 협력 개발 중인 액침 냉각 기술도 전시한다고 합니다. 이 액침 냉각은 고성능 반도체에서도 필요하지만 배터리에서도 응용이 가능한 기술이죠. 이 부분도 전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배터리용 하이엔드 하이브리드 음극 집전체. 보기에는 동박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인 동박의 특성은 연신, 강도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고강도, 고연신을 동시에 만족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건데, 이것을 만족하는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현되면 향후 어떻게 좋으냐? 건식 공정 및 좀 더 고속 생산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4세대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경우에도 이 동박을 사용하면 실리콘재가 좀 부풀어 오르는 이런 특징이 있죠. 이거를 잡아주고 좀 더 연신이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제어해주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시대에도 필요한 동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LNF. 자, 이번 수상작은 니켈 함량 95% 이상의 다결정과 단결정 양극 활물질을 혼합한 제품이다. 자, 이 제품은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독자적인 복합 기술력이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름은 이제 복합 양극 활물질이죠. 복합 양극재. 자, 이런 기술들이 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는 니켈 97%죠.
이것을 다결정 상태에서 단결정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입자 크기도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단결정과 다결정이 복합되어 있다라는 건데, 어떤 비중으로 복합되어 있는지 이제 이 부분도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기존의 다결정 양극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요. 입자 클레, 그러니까 수명, 가스 발생에 의한 안전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단결정으로 일부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가스 발생이 감소하고 안정성이 향상된다. 즉 배터리 수명이 길어지는 등 기존 양극재 기술의 한계를 좀 더 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LNF 사례지만 다양한 복합 양극재 전고체 시대에도 꽤 나올 걸로 봅니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포스코 그룹, 이 어워드 상은 없지만 이번에 인터 배터리에서 엄청 많은 내용이 나올 걸로 봅니다. 여기다 보면 니켈 함량 95% 이상, 단결정, 다결정,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 망간계 관련된 기술, 미드니켈, 그다음 최근 전고체에서 고체 전해질 만드는 거, 전고체에서 음극재 리튬 메탈이죠.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의 전기 모터 관련 코어 기술, 그리고 배터리 팩과 원통용 소재, 이 블랙 플레이트죠. 그리고 리튬 관련돼서 포스코 홀딩스, DLE, 직접 추출법에 대한 거, 이런 공정 기술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기술 관련 내용이죠. 이제 K배터리에서 기술이 중요한 시기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기술이 원가를 이길 것으로 보는데요. 향후 K배터리 및 밸류체인들이 얼마나 여기에 적응하고 차세대 기술을 구현할 건지, 이번 인터배터리가 공개되고 난 이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배터리 프리뷰 어워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